안녕하십니까, 뜬금아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대학교 1학년 때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그 책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참고로 저는 95학번입니다. 94학번 여자 선배하고 술 심부름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선배가 사실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학교를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 선배였기 때문에 좀 만만하잖아. 그래서 제가 선배 뭐 이렇게 좀 장난을 치니까 이 여자 선배님이 탁 돌아서면서 정색을 하시면서 저에게 던진 말이 있습니다. 야, 너 다연사는 읽어봤니? 이 한마디였어요. 그 당시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다연사가 뭔지도 몰랐고 왜 갑자기 다연사를 읽어봤냐고 물었지? 그래서 제가 그날 집에 가서 다연사를 서점에서 바로 사고 그날 밤으로 다 읽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선배가 그 말에 던진 메시지의 의미는 너는 대학 갓 들어온 신입생에 불과해 아무것도 아무 물정도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너보다 1년 먼저 학교 와서 다연사까지 읽었으니까 너보다는 급이 다르다. 이런 의미로 그 선배가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대학생들의 눈을 넓게 해준 그런 책이죠. 바로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입니다. 이 책은 88년도에 1권이 나왔고 92년도에 3권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대학가에서는 베스트셀러였고 반대로 이제 정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온서적이었죠. 저는 이 책을 읽었으면서 처음에 느꼈던 그 감정이 제가 초중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역사들이 다 감춰졌던 부분이 상당히 많구나. 쉽게 말씀드려서 왜곡된 역사들이 참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물론 왜곡이란 말은 조금 조심스럽지만은 진실이 많이 숨겨졌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우리는 한쪽 방향의 역사만 줄기차게 외우고 공부하고 학습했는데 이 박세길 선생이 쓰신 다연사는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들춰냈다는 거죠. 한국전쟁, 해방부터 한국전쟁, 그리고 박정희 군사정권, 그리고 뭐 전두환 정권에서 그 당시 이제 육공 시절까지를 나타냈습니다. 무대로. TV에서 나오는 그런 정권의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들을 이 책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20살의 젊은 청년인 저에게는 이런 얘기를 하는 운동권 선배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요? 선배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20년, 거의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물론 100% 맞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의 저는 이 책도 맞았고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부분도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해요. 역사라는 것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어느 것을 부각시키냐 그 차이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기준으로서는 이 책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반드시 필요했던 현대사 교육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생들은 무조건 읽어야 되는 필독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의 한 40년 가까이 우익에 의해서 장악된 정권에 의해 가지고 숨겨졌던 부분을 계속 정말 민낯처럼 파놓은 거죠. 이 책이. 제가 읽었던 대목 중에서 지금도 기억되는 몇 가지 대목이 있다면은 바로 한국군의 군사력인 부분이에요. 저는 96년 초에 군대를 갔는데 그 당시 군대에서도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전력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사실 이 책을 읽어보면은 70년대 말부터는 한국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북한군을 상대할 전력이 되었다는 거죠. 이 논조는 주한미군이 사실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갑론을박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TV와 모든 교육을 통해서
북한군이 한국군보다 전력상 위다.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그 당시의 데이터들은 전부 숫자로 데이터를 나타냈습니다. 탱크 수, 비행기 수, 전차 수, 뭐 헬리콥터 수, 뭐 포 수 이런 걸로, 그리고 한국군, 북한은 110만 명의 대군인데 한국군은 60만 명이니까 열세다 이런 걸로 해서 주한미군이 미군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거를 그 당시 정권들이 역설을 했는데, 사실 지금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군대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기의 성능이죠. 이미 70년대 후반부터 한국군의 무기 성량이 북한군을 초월했다 이런 것들이 이 책에 나타나 있고, 제가 일례로 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의 예들을 아주 깨알같이 낱낱이 밝혀놓은 책입니다. 이제 저는 박세희 선생님께 던집니다. 이제 새로운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를 발간하셔야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실 이 책은 굉장히 좌편향적인 책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런 책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사실 너무 좌로 치우쳐져가 그게 문제일 수도 있는 시절이니까 이제 박세기 선생님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책을 이제 내셔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역사는 이제 한쪽만 부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동전이 앞뒤가 공존하고 사람이 아름다운 입이 있다면 더러운 똥을 내는 학문이 공존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오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오는 게 이 사회라는 거죠. 역사를 바로 정말 객관적으로 바로 평가해야 할 수 있는 2020년판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가 나와야 된다, 저는 주장합니다. 지금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은 이 책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세대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일구었는지 아마 그 뜨거운 마음이 담겨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